2142년 4월 23일 UMS 중국지부 우주정거장인 창거우주센터에서 탐사용 우주선 하나가 빠져나왔다. 그 우주선은 수만 광년 이동하며 탐사를 이어갈 최고 기술력이 무장된 윙17호라 불리는 초대형 탐사선이었고, 미국과 마찬가지로 중국 또한 죽어가는 지구를 벗어나 인류가 살아갈 수 있는 행성을 찾는 테라포밍 프로젝트를 수십 년간 이어가고 있었다. 그렇게 12년이 흐른 후 지구 날짜로 2154년 7월, 수많은 행성을 탐사하던 윙17호는 드디어 지구와 환경이 96.7% 일치하는 한 행성을 발견하였다. 행성 전체가 푸른색으로 뒤덮인 그 행성의 궤도 안으로 윙17호가 진입했고, 곧 우주선에 탑승한 연구진들은 이 행성을 뒤덮은 저 푸른색의 정체가 놀랍게도 전부 물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그간 전체가 물로 이루어진 행성은 여러 발견된 바 있었지만, 연구진들이 이 행성을 특별하게 본 이유는 행성 자체에서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자생천체였기 때문이었다. 이는 단순 유기물이 발생을 의미했고, 곧 생태계가 이미 자리 잡고 있거나 진화하기에 충분한 환경이라는 뜻이었다. 희망에 부푼 연구진과 대원들은 우주선을 조종하여 빠르게 대기권 안으로 진입했다. 그렇게 윙17호가 행성 대기권 안으로 진입한 그때였다. 연구원들 귀에 어디선가 정체불명의 나팔음이 들려온 것이다. 그 소리는 연구진들의 귀를 찢을듯이 크게 울려 퍼졌고, 1분 정도를 유지되다 차츰 사라졌다. 굉음이 사라지고 완전히 행성 안으로 진입한 연구진들은 당혹감도 잠시, 곧 사방이 모두 광활하게 펼쳐진 바다를 감탄하며 둘러보았다. 연구진들은 곧 윙17호를 물살위에 정착시키고 곧바로 수심을 체크하기 시작했다. 수심을 조사하는데 꼬박 13일이 소요되었고, 충격적이게도 이곳의 수심은 지구상 가장 깊은 마리아나 해구의 20배인 약 200km로 확인되었다. 연구진들은 인류를 위한 해양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그나마 수심이 낮은 구역을 찾아다녔지만, 어느 구역을 체크해도 수심이 200km 이상이었다. 그로부터 수십 일 동안 연구진들은 계속해서 행성을 조사하였고, 대원 중 해양학연구원인 리샤오 친이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발견했다. 지구와 마찬가지로 이 행성의 궤도 주위로 태양과 비슷한 수준의 열을 내는 항성이 자전을 하고 있는데, 그 항성과 맞닿는 해양은 당연히 뜨거운 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물이 증발해야 정상이었다. 하지만 그간 수심을 계속 체크한 결과 수심이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수심이 증가하는 의아한 현상이 발견되었고, 이는 어디선가 끊임없이 물이 생성되고 있다는 말과 연결되었다. 수십 일 동안 이에 대한 그 어떤 해답도 못 내리고 있던 연구진들이 기한 없는 연구를 계속 이어가던 어느 때였다. 모든 연구진들 귀에 행성에 진입할 때 들렸던 나팔음이 또다시 들려온 것이었다. 이번에 들려오는 나팔음은 기존에 들려온 것보다 훨씬 크고 선명했고, 곧 굉음과 함께 윙17호가 미친듯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우주선 내 기둥을 간신히 부여잡은 연구진들은 급히 우주선 밖을 살펴보았고, 곧 바깥 상황을 보고선 충격을 받은 듯 하나같이 어린나간 얼굴로 짧은 탄식을 내뱉었다. 창가 너머로 보이는 그것의 정체는 믿을 수 없게도 분명 고래였다. 정체불명의 행성에서 첫 대면한 생명체가 고래라는 것도 놀라웠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거대한 고래의 모습을 띤 저 생명체가 헤엄치는 방향이 물살이 아닌 하늘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 크기 또한 어마어마했다. 600m가 훌쩍 넘는 윙17호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큰 것 같았다. 거대한 크기로 하늘을 유유히 헤엄쳐 다니는 저 존재들은 마치 각자 목적지가 있는 것처럼 각기 다른 방향으로 더 높이 날아오르고 있었고, 연구진들은 그 중 한 존재를 우주고래로 칭하고 추적해보기로 하였다. 녀석이 물 밖으로 나와 하늘로 떠오른 지 1시간쯤 지났을 때 상공 8000m까지 올라온 우주고래는 시간이 지나 대기권 밖을 넘어 우주로 넘어갔다. 우주에서도 멀쩡히 헤엄을 치는 우주고래를 보니 녀석은 산소호흡을 하는 호기성 동물과는 전혀 다른 생명체였고, 우주고래가 이동하는 속도 또한 윙17호에 버금갈 정도로 빨랐다. 그렇게 녀석이 일주일가량을 정처 없이 어딘가로 계속 이동하던 그때였다. 우주고래는 우측 멀리 보이는 한 행성을 향해 급히 방향을 틀어 보였다. 우주고래와 함께 행성을 향해 다가가자 연구진들은 그 행성이 과거에 자신들이 탐사한 죽은 행성이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모두가 의아한 채로 우주고래를 따라 행성 안으로 진입하였고, 우주고래는 서서히 몸을 낮춰 지면을 향해 더욱 빠르게 나아갔다. 이 행성은 연구진들이 조사했던 것처럼 행성 전체가 말라 비틀어져 있었고, 그 어떤 미생물조차 존재하지 않을 것 같아 보였다. 우주고래는 곧 이 죽어가는 땅 위에 천천히 몸을 내려놓았다. 연구진들은 당최 우주고래의 행동을 분석할 수 없었고, 어째서인지 우주고래는 그로부터 이틀간 그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다. 그렇게 우주고래를 지켜본 지 3일째 되던데, 별다른 특이사항 없이 왠지 모를 무료함까지 느끼던 연구진들은 드디어 특이한 현상을 목격하게 되었다. 이틀을 미동없이 가만히 있던 우주고래의 입이 크게 벌어졌고, 그 입에서 순간 엄청난 양의 물이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다. 그 막대한 양의 물은 빠르게 대지 전체에 퍼져나갔고, 순식간에 수면이 생겨났다. 점점 행성 전체에 채워진 푸른 물결에 다 죽어가던 행성이었던 이곳이 다시 살아나는 순간이었다.
이 믿을 수 없는 상황에 연구진들은 곧장 UMS 본부로 연구 데이터를 전송했고, UMS 소속 전 세계 연구진들이 우주고래를 추가로 연구한 결과 현재 인류가 살고 있는 지구 또한 우주고래와 같은 존재들이 만들어낸 행성일 가능성과 지구의 고래가 이들의 후손일 가능성이 높다 밝혔다. 현재까지도 UMS에서는 수백 마리의 우주고래들을 추적하며 다양한 행성들을 조사 중이며, 더 나아가 그들이 어디서 온 존재인지,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물을 만들어내는지도 연구하였지만 그 부분은 아직까지 조금의 단서도 찾을 수 없다고 한다.